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제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죠. 한 11개월 정도는 A사를 하고요. 거기서 이런 업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져서 저는 정말 100% 사업만 보고 진입을 한 케이스예요. 이 업계에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사업성 하나만 보고 이 업계를 바라보고 알아보고 아시다시피 누구도 아무도 권유한 사람이 없는데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꼭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하시다 보면 나는 하겠는데 남한테 전할 수 있을까? 누가 하겠어. 하다 보면 또 막 머리가 복잡하고 나는 좀 너무 힘들고 안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있다. 제가 그 예시다. 그리고 잘 견디고 혼자 잘 있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유산화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는 항상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100%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다 마이스토리가 좀 구구절절하죠. 그죠?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집안에 다사다하고 일이 없는 여자가 없고 어렵게 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 어려웠죠. 그렇지만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는 몰랐지만 제가 자라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부유한 친구 옆에는 누가 있어요? 부유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죠? 친구들 정말 지금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의 중요한 자리에 다 있고요. 억대 연봉자고 다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중학교부터 계속 같이 있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망하면서 남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다 유학 갈 때 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생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다른 길을 가겠구나. 다르게 살겠구나를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 때는 결혼할 때. 있는 집 애들은 또 어디로 가요? 있는 집으로 가요. 정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갔고 그들은 있는 집하고 잘 맺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동반으로 만나도 굉장히 차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종지부를 찍은 거는 아이가 태어나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있는 집 어딜 가요? 영유를 가요. 영유를 가는데 저는 아이를 그때 당시에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고요. 제가 영유 선생님으로 취직합니다. 굉장히 다른 삶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다른 소득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 일반 회사 다니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한 분은 미술 업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부모셨고요. 한 분은 작가셨고 한 분은 음악가셨어요. 회튀김 아시죠? 거기 관련된 그 작곡을 하신 분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다른 그 수입원을 가졌다는 거죠. 직장의 수입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참 중요하죠. 저희 아빠도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셨고 부동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잘 이게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저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하게 다른 삶으로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뭔가를 찾았던 거예요. 아시죠?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평범하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소고기가 1등급이 아니라 그냥 소고기만 붙어 있어도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은 특히나 저희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 덕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려운 상황이 온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녀로서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월급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제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자영업을 하려고 영어 선생님을 한 거였어요. 결국에 왜냐면 제가 학원을 차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을 차리는 것도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제가 감당한 게 뭐였냐면 그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 외벌이었고 제가 그냥 시간제에 영어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요. 전 정말 티셔츠 한 장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거든요. 옷이란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원을 차리려고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집을 하나 무리해서 삽니다. 무리해서 사서 시작을 하려고 온갖 도전을 다 해봐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모집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도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봤던 거는 이제 수치화 시켜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내가 여기서 수치 타산이 맞을까 안 맞을까 대충 이제 머리는 굴려본 거죠. 그랬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사업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일단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제가 유산화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A사였죠. A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면서 그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거는 해야겠구나 이 업계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을 열심히 할 때 미팅을 나가서 막 A사를 막 열렬 토했겠죠? 그때는 막 농장이 최고였기 때문에 농장 얘기를 하면서 또 태웁니다. 꼭 태워야 돼요. 라이터 담배도 안 피는데 라이터 갖고 나가 태우면서 냄새나죠? 풀냄새 막 이런 거 깜짝 놀라요. 커피숍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라이터 켜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애를 정말 들쳐고 그 정도로 이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만 보고 사업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러 다녔었는데 하늘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 미팅 자리에서 요 사람이 계속 이걸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저한테 유산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산화를 알아보고 유산화를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가 온 거고요. 저의 그런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에 저의 생활을 다시 복귀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부모님, 엄마가 있었던 거죠.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당장도 커피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데 내일부터 내가 돈이 없어서 커피 사 먹는 거가 너무 주저주저하다고 하면 아마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산의 진미를 다 드시고 사시다가 정말 그렇게 먹을 수 없고 거기에 갈 수 없을 때 그 좌절감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열심히 이제 뭔가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산화를 만나게 돼서 설명을 들어보니 A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알아보고 오는 사람은 100% 사업성만 보기 때문에요. 먹고 기분이 좋았다, 살이 빠졌다, 혈관이 뚫린 것 같다 다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다 상관없어. 사업성이 있느냐, 회사가 나에게 돈을 제대로 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먹었는데 좋아야 섭외하지. 사실 이런 분들은요 사업적인 마인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건강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일로 만났다고 했을 때는 사업적으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고 시작했는데 자료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과학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를 안 믿으면 자기가 과학자인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확실한 자료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A사를 하면서 거기는 그때 당시에 거의 60개국 가까운 나라에 진출되어 있었지만 유통에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거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100%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내나요? 매출을 크게 하려고 여러 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만 할 수 있다? 유통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제 회원이 저하고한테 있다가 이쪽으로 회원이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같은 데서 정말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매출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중요한데 그 회사는 그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유산화가 저한테 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23개국이었는데 23개국 모두 다 유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가 저한테 꽂힌 거예요. 매출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직 나는 아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겠지만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밖으로 나가려고 해외 진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매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호동도 고깃집 하는데 LA도 있고 뭐 어디 많더라고요. 왜 나갈까요? 매출의 규모가 달라야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산화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정확한 인지는 사실은 A사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도 거기서도 사실 열심히 교육에 참여했거든요. 여기서 얼마 벌고 싶으세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얼마 벌고 싶으세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일단 많이 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얼마 벌고 싶으세요? 마음의 소리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1,000만 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저요? 500이요. 500? 네, 얼마 벌고 싶으세요? 500. 일단 500. 일단 500.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저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얼마 벌고 싶으세요? 계속 많이. 계속 점점 많이. 많이. 점점 많이. 일단 얼마로 시작할까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할까요? 자, 좋아요. 제가 이런 Y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사업성으로 100% 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업성만 먼저 봤으니까 된다는 100% 저의 확신이 된다가 100% 여기다 찍고 시작한 거예요. 의심은 없었어요. A사에서 굉장히 힘들게 막 이것도 녹이고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거기는 다이아몬드 청소해요. 남의 집 가서 화장실 청소합니다. 뭐 시연해줘야 되잖아요.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고 뭐가 다 소용없어요. 들어가면 다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물도 떠가고. 왜? 그분들은 사업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된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된다가 저변에 100%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돈은 다 누구나 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벌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돈은 허무맹랑한 돈이 유산화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저도 늦게 갔다고 했지만 3년 반 만에 벌었어요. 정확하게. 3년 8개월 만에 벌었고요. 이 돈을 쭉 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거를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될 수밖에 없게끔 할까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걸 봤잖아요. 그리고 미팅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와서 발표하시려고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면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 누굴까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 누굴까요?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미팅을 하시면서 본인이 사실은 가장 파이팅이 넘쳐요. 본인이. 내가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연습하거나 알아보고 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 확실한 부분 더 정확하게 알거든요.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가이드를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본 사람 있으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네. 여러분, 비즈니스 가이드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돈 누가 줘요? 제가 줘요? 우리 정다혜님이 주시나요? 권현진 스타님이 주시나요? 누가 줘요? 회사가 줘요. 회사가 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가장 1번은 회사가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돈을 주는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저는 이 된다라고 하는 100% 확신을 깔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이걸 깔은 게 되게 중요하고요. Y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버는 건 이거 말고도 많죠.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돈 버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아무도 그렇게까지 대우 안 해주고 사실 저 여기 와서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파트너가
스폰서가 2대1 미팅하면서 저를 에디파이 해도 그 사람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다단이하는 여자지. 그죠?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여기 안에 오면 저분이 저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 스폰서님이 어떤 일을 우리 스타님이 어떤 일을 해서 저 자리까지 갔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인정의 눈빛이 있는 거지만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남의 시선을 바꿔주는 역할이 사명이 저희에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명도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상대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는 각각 개인에 따라서 합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일원이 되겠다. 라는 사명을 처음에 가진 거거든요. 그럼 나부터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찍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기간은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나는 대가 지불을 최대한 안 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5천이 돼서 중복 매출 적용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다단계 네트워크 시장을 거부했던 이유는 다 그거였는데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거부했었는데 이 시장에 들어오면 살짝 마음이 바뀌어서 거부한 그것이 나의 Y가 되는 경우가 많죠.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좋은 환경을 맡겠어요. 나의 예비 파트너, 나의 미래의 파트너, 그리고 다른 리더님의 파트너분들,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자손손대대. 이거는 우리의 네트워크망이 건전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일본은 유통망이 건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는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유통업계로 진입했다가 없어진 유통업계 많죠? 우리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하는 각각의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존속의 여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산화는 어떤 식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해도 본인들의 형태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면 우리까지도 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비즈니스 가이드 에브리데이를 정말 정독해보세요. 줄 치면서 수능 이후에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특히나 수능을 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눈이 달라지고요. 아, 이 일은 될 수밖에 없구나. 시간 속에서 2, 4, 8, 16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제가 치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저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람들이 치약을 아침, 점심, 저녁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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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근데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24개국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모인 분이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단위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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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그 매출이 모두 전체 합산, 중복 매출 적용. 너무 심장 뛰죠. 네. 나만 그런가? 점수가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는 거, 매출의 확장이 크다는 거를 비즈니스 가이드를 읽으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규정과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심장이 뛰죠. 지금 당장 안 되는 거는 대가 지불의 기간이구나.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명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잘 나가시는 분도 되게 많죠. 뭐 수입적으로 되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거나 리크루팅이 안 되거나 내가 제품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 업계는 안 되는 거라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만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이거 무슨 일이라고요? 자자손손 대대로 권리 수익을 너도 갖고 나도 갖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만 생각하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를 시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실망하는 줄 아세요?
그만두는 사람은 속이 시원해 사실은. 머리 아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실망하는 사람은 가족이 가장 실망합니다. 저 여자가 나가서 뭐 좀 해오는 줄 알았더니 저럴 줄 알아서 집에 들어갔잖네. 이렇게 되죠. 가족이 가장 희망을 잃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걸 놓으라고 했지만 희망을 잃습니다. 왜? 저 애가 잘 되면 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만뒀어. 아 역시 우리는 잘 살 수 없구나. 잘 사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이 누군가 이제 내일부터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실망해요? 여기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실망해요. 아 내가 그래 나만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어. 이렇게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데 오고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요 진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 성취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명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진짜 너무 힘든 아이콘인 거 아시죠? 옛날부터 뭐 아무도 없었어요. 또 A사를 하고 왔으니까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미 거기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성격상으로도 그런 게 있죠. 저는 이런 검사를 하면 내향성이 88점이에요. 지금도 88점이에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에요. 근데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된다.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되지 않은 직장 생활도 계속 했거든요. 12년이나 했어요. 되지 않은 직장 생활을 12년이나 했는데 되는 일을 왜 못하겠어요.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서 근무 시간을 지켜서 했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되는 게 있어야 남들도 처음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분들도 나의 사례를 보고 노력해서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원상복귀하는 길목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사명을 갖고 버텼어요. 사실 어려운 기간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개인의 목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명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버텨. 버텨.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얘기해서. 너 없으면 안 돼. 맞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서로가 동력자고 서로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뭘 또 확신해요? 된다. 다른 거 아닙니다. 된다. 된다를 확신하는 거는 서로의 성장이고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그 확신이에요. 내가 안 된 이유는 뭘까?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방법을 조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실수할까 봐 또 적어왔잖아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중요한 거 개념을 잘 아셔야 된다. 개념적인. 우리 무슨 일 한다고 그랬어요? 유통업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다단계 유통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가인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직업을 바꾸신 거예요. 직업을 바꿀 거죠? 바꾸실 거죠? 직업을 바꿨죠? 지금 바꿨죠? 경단녀에서. 그리고 주부에서 직업을 얻으셨죠? 뭐로 얻으셨어요? 유통업자로 직업을 얻으신 거예요. 그럼 상대한테 권할 때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일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직업을 바꿔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유통업자로 바꿔봐.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종을 바꿔봐. 커피숍 하시는 분한테 유통업으로 업종을 바꿔봐. 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직을 고려해봐. 이 얘기예요. 타 네트워크에 가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도 권리소득 얘기해요, 안 해요? 해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네트워크를 하는가?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구를 잘못 선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회사는 이게 나쁘고 우리는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 보세요. 내가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면은 대기업 묻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LG, 삼성, SK 이런 데 있죠.
내가 월급을 앞으로 어디서 받을 거야? 나는 LG에서 받을 거야. 넌 어디서 받을 거야? 삼성에서 받을 거야. 넌 어디서 받을 거야? SK에서 받을 거야. 문제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 그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권리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서 받는 거고 여기서 받는 거고 여기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 우리가 선택한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내 회사가 더 낫다고 이직을 권유하는 거예요. 삼성을 다니고 있는데 SK보다 복리후생이 좋아. 인정을 더 잘 받아. 그럼 너 정도 실력이면 여기 오는 게 너에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저희가 직업을 바꿔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직을 권유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 보상 플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업계에서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돈으로.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안전하게 권리소득을 물려줄 수 있어. 왜? 보상 플랜 안에 내가 사망만 해도 준다고 했거든. 근데 타사는 사망만 해서는 주지 않더라.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권리소득을 우리 아이한테 절대로 줄 수 없는 플랜인데 이 회사는 그거를 제공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어서 네가 만약에 원하는 게 상속이라면 이 회사를 고려해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이직을 권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아직 제품을 먹고 정확하게 변화가 없는데 내 피부 아직 반짝이지 않는데 날씬하지 않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성으로 보면서 일적으로 다가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면서 또 하나 우리는 계속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시를 들면 많이 알겠지만 사실 여기다 딱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참 답답하죠. 내 모가지가 답답하죠. 내가 예쁘게 보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 내 모가지가 답답하죠. 이거 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모르면 어때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사실은 유통업을 하는데요. 무슨 유통업이냐면 중개 유통업이에요. 중개 유통업 뭐예요? 소개한다는 얘기거잖아요. 연결만 해주는 거. 에어비앤비 다 좋아요. 다 넷플릭스 다 좋아요. 그리고 갖고 올라가니까 내 거에 적용돼야 한대요. 잘 안 되죠.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옛날에도 이 중개 유통업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가지고. 누구예요? 결혼 중매인. 결혼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연결해주고 뭘 받아요? 중매 수수료 받죠. 잘못하면 뺨이 석대. 이 뺨이 석대는 아니죠.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회사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중매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끼리 엮어줄 때 미리 다 각자 살아보고 연결해 주던가요? 얘 살아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연결해줘요? 아니죠. 조건 보고 맞춰서 괜찮을 것 같으면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가 중요하고 제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다른 데는요, 이거 중개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엄청 많거든요. 유사라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해볼래? 써볼래? 오케이. 그럼 그걸로 다 인정해 주잖아요. 거기에 따른 규모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중매인과 같은 참 그 사람은 옛날부터 네트워크를 한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참 난인간이야, 그죠? 요즘에도 하시는 분이 있죠. 중매인 별로 없지만 요즘에도 이거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직업은 공인중개사예요. 내 땅도 아니요, 내 집도 아니요, 내 건물도 아닌데 필요한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줘서 뭐 받아요? 중개 수수료. 거기 가서 살아보고 팔든가요? 자기가 저보고 팔아요? 아니에요. 거기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 일단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도 그런 역할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개념 정리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두바이를 갔다 오고 나서 그로스 25 두바이 갔다 오고 나서 피곤했는데 그때 RTS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커피숍에서 RTS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한옥인가요? 어딘가에서 둘이서 커피숍에 손님이 저희 둘밖에 없는 데서 몇 시간 동안 아무 데도 없는 데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비즈니스 다른 거 아니구나. 단순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잘하는 것이 누군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왜? 제대로 이해하신 걸 저한테 아주 쉬운 단어로 개념 정리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후로 되게 성장이 됐거든요. 제가 이해하니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니까 성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부동산 들으니까 어때요? 바로 나가고 싶죠? 야, 너 알아? 너 부동산 중개인 하고 싶지 않니? 나 하고 싶잖아. 너 그거보다 더 괜찮은 거 있어.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팔아줘. 얘 똑같아. 네가 만든 거 아닌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소개해줘. 어린이 영양제 밖에 나가서 약국에서 아무리 싼 걸 골라도 3만 원 미만은 없습니다. 4만 5천 원대 안에 내용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거 사 먹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거든. 이걸 한번 먹어봐.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고 아이한테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엄마들을 소개해줘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먹었는데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피드백 받는 거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왜?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런 시간을 제품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사나가 많은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증서를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그 인증서들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그 인증서를 보고도 안 믿으니까 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부정적이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런 인증자를 내놓는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유산화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본사에 가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줄여서 훨씬 더 속도감으로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얼굴이 예쁜데 글씨가 우선순위를 고정 정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려서 이제 될 것 같아요.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산화로만 벌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유산화로 벌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우선순위로 유산화를 찍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일이 있습니다. 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가게를 잠깐 해봤지만 가게 했는데 집에 무슨 난리 난장판 어제 물이 쏟아졌어요. 저희 지하방 살았죠. 알죠? 어두운 거 제일 싫어. 그래서 지하방 13년 살면 어두운 걸 싫어요. 그런데 지하에 방에 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 나면 알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들어서 난리 났어요. 집이 그 집 꼴 난장판이에요. 가게문 열었어요. 그렇죠? 집은 이따 치우면 돼. 가게문 열어야 돼. 이런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자자손손 대대로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건 어떤 수입을 버셨건 간에 오늘 그만두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 제로. 여러분이 1,0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요. 매주 125포인트, 125포인트 요 정도 유통만 되는 유통망을 형성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매주 얼마 들어와요? 28,000원. 세금 제하면 23,000원 정도 됩니다. 23,000원 돼요. 주당. 그러면 이 이상 벌어지지 않았어. 유통망 늘어나지 않았다고 칠게요. 여기는
23,000원씩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온다니까요. 언제까지 살 것 같으세요? 100살까지 살 것 같죠? 그럼 지금 한 80년 남으셨어요? 80년 남았다고 할게요. 80년. 80년 곱하기 52주 해봐요. 그럼 얼마 나오죠? 23,000원씩 곱해보세요. 이 돈이 얼마인가? 여러분이 사회에서 뭘 하셨던지 간에 그만두면 23,000원도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125 유통망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23,000원, 그럼 못해도 4, 50년 받겠죠. 저도 한 80년 받는다고 칠게요. 근데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아이는 130세까지 산다고 칠게요. 30세에 우리 아이가 받았어. 상속을 받았어요. 23,000원을. 이까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30세까지 산다가 몇 년 남은 거예요? 100년. 23,000원씩 나 80년 받고 애까지 100년 받는다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돈만 생각하면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지금 당장 안 벌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두시면 안 나오는 돈이잖아요. 1,000원도 안 나와요. 저희 엄마도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얼마 안 나옵니다. 김규수 원장님이 60개월 완납하셔가지고 자영업자니까 60개월 완납하시고 받으시는 금액이 와이프 것까지 해가지고 24만 3,200원 받는다고 했어요. 나라에서 여기로 와이프 배우자는 15,000원 추가해준대요. 어이가 없죠? 그것도 언제까지만 나와요? 본인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자자손손 대대. 이게 돈의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가 이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돈을 매주 받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유산화가 125%부터 나한테 돈을 준다고 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유산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는 돈 23,000원 작지만 유산화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겠죠. 80년 갖고 가더니 100년 또 가지라. 꼴보기 싫어, 안 꼴보기 싫어. 250포인트밖에 안 나오는 유통만 해놓고 180년을 가져. 화가 나죠. 근데 유산화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여기로 가줘야 되고요. 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출근하시잖아요. 비가 와서 안 가, 눈이 와서 안 가, 머리가 아파서 안 가, 배가 아파서 안 가, 오늘 아플 것 같아서 안 가. 어쩌자는 거야.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기다 주고 내가 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했을 때 사람한테 아우라라는 게 생겨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아우라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역경을 거치고 이거를 지켜낼 때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우라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오는 아우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 걷는 게 중요해요. 오늘 왔으니까 6캠프 가지 말아야지. 갔다 오면 다 얘기해 줄 거니까. 10만 원 10만 원 생각? 돈 생각?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예요? 3만 원 보실 거잖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못해도 180년 내려가는 1,000만 원을 여기서 벌 건데 내가 6캠프 가는 돈 아깝고 6캠프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 아깝고 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거가 내가 대우해 주는 것만큼 나한테 리워드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된다는 걸 내가 믿었다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차가 없던 여자예요. 차가 없었고 차를 살 수도 없었고 그런데 유산화로 온전히 벌어서 디렉터까지 모은 돈 가지고 제가 K7이라는 차를 샀어요. 제가 그거 제일 사고 싶었던 차예요. 유산화 하기 전에 다 써고 들으셨죠? 거기서 꽁판에 붙었던 책입니다. 차예요. 그때 막 그 집 꼴로 가서 돈이 없어서 옷 안 사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 꼴로 가서 그 차를 시승식 할 때 아저씨가 웃었어요. 저 여자가 저런 걸 살 수나 있겠나. 이런 웃음이었지만 제가 거기 가서 그 차를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샀어요. 얼마든 얘기 안 해요. 기억도 안 나. 현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외제차를 타잖아요.
참 너무 감회가 새로워. 내가 외제차를 탈 수 있는 여자였나? 외제차도 불입금 내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에 살 수도 없지만 살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가서 한 대 더 계약했잖아요. 똑같이 볼고 이번에는 우리 신랑이 SUV 없으니까 SUV 샀어. 이런 삶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장을 다녔다고 하면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사업을 했다고 하면 동네 장사했겠죠? 저 구로 살았으니까 구로에서만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날고 뛰었어도 서울이나 김포나 인천으로 배송은 나갔어도 나라를 건너는 매출은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7개국의 매출이 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회원이 있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유산하니까 가능했고요.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마다 않고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4가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된다. 그런데 백년해로하고 자자손으로 대대로 갈 수 있게끔 존재를 시켜주는 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미 유산하는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된다. 뭐라고요? 된다. 그럼 나도